안녕하세요. 4월 6일 월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경제 상황을 한 표로 볼 수 있는 사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 실업자, 사라진 일자리, 사라진 굴착 장비수 이런 것들 전부 통상의 예측 범위를 벗어나서요. 이건 뭐 적당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고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주가 흐름 보시면은 그 표에서 왼쪽 그 상단에 나오는 첫 번째 그 표죠. 이거 보면 이거 추가 하락은 힘들다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동성은 분명히 예전보다는 매우 높지만 그러나 밑으로 크게 추가 폭락할 가능성 점점 약해지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360포인트, 마이너스 1.69% 내렸고요. S&P 500 지수 마이너스 1.51%, 나스닥 마이너스 1.53%,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2.14% 내렸는데 마이크론은 0.32% 올랐습니다. 국채 시장도 보면요. 단기채 상승하고 장기채 하락하는 현상이 지속돼서 10년물은 0.599%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 흥미로운 게 4월 30일 기준금리 25bp 올릴 가능성이 지금 8%로 더 올라갔습니다. 이거 주목해 보겠습니다. 달러 지수 100.75로 올랐고요. 원 달러 1236원으로 크게 올랐고요. 원엔이 11.4로 올랐고요. 위안 달러 7.09로 올랐습니다. 원유 가격 추가 상승을 반영해서 루블 환율 추가로 더 내렸습니다. 유가 가격 전쟁 종전 가능성이 확인됐죠. 그래서 폭등세 지속됐습니다. WTI 어느덧 28.9불이고요. 브렌트유 34.8불입니다. 1000만 배럴 내지 많으면 1500만 배럴 감산 가능성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펙 플러스는 그 사우디 등 오펙하고 러시아 등 이런 나라들 간에 만나서 회의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임시 화상회의가 원래는 오늘 예정됐다가 또 밀당을 계속 하는 가운데서 8일 또는 9일로 연기될 거다 이렇게 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날 나온 통계이죠. 미국의 굴착 장비수 원유 시추수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일업계 파산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결국 유가에는 이거는 호재가 될 것입니다. 예. 세일 기업들 파산될 수도 있죠. 파산되는 게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시장 경제에서 파산되는 기업은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시적 구조 조정인 것이죠. 놀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유가 자체는 호재입니다. 네, 공급자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기사 사진 한번 보시면 오일 set to crater Monday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는 뭡니까? 월요일 날 오늘이죠. 오늘 유가 폭락할 것 같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봤더니 오펙과 러시아 간의 감산 회의가 당초 오늘 예정되었다가 8일이나 9일로 연기된다 하니까 즉 이거를 뭔가 합의가 안 되니까 추가 폭락할 것이다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저는 이 기사 전혀 동의가 안 됩니다. 네? 전혀 동의가 안 됩니다. 만약에 오늘 좀 내린다면 그거는 지난 2 내지 3일 동안 폭등을 했으니까 잠시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본질적으로 말이죠. 푸틴도 1000만 배럴 내외로 감산하자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고요. 원래 사우디 입장도 감산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협상을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를 감산을 할지 물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우리는 감산하지 않겠다 이렇게 버텼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우디하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감산하면 미국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아마 반영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연기한다는 것이 감산 안 한다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가 전망은 지난주 제가 밝힌 견해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말 반복하면은 좀 듣기 싫죠.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한국 그 외환보유고 4,002억 불로 고점 대비 대략 92억 불 감소했습니다. 각국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됐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 숫자를 말씀드리기보다는요.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제조업보다는 더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고요. 그다음에 전번보다도 더 악화된 그 케이스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그 바이러스 충격은 주로 서비스 분야에 집중적으로 타격을 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말레이시아 2월 수출 전년비 11.8% 증가, 수입은 11.3% 증가했고요. 유로존 2월 소매 판매 전월비 0.9% 증가, 전년비 3% 증가로 예상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유로존 2월 소매 판매입니다. 빅데이터죠. 3월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됐는데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 마이너스 701K고요. 민간 부문 비농업 고용은 마이너스 713K입니다. 그래서 예상치가 대략 한 163K였으니까 마이너스 163K. 현저히 악화된 것이죠. 그리고 10년 이래 최고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진 그런 고용보고서입니다. 이제 이거 본격 시작된 걸로 봐야겠죠. 실업률도 4.4%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실업률이 단기에 15% 이상 급등할 것이다. 이런 주장도 보도가 되고 있고요. 아래에서 보면은 5%인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 아주 변동성이 심합니다. 평균 시급은 3.1% 증가했고요. 평균 소득 0.4% 증가했고 주당 근무 시간은 34.2시간으로 이제 발표됐습니다. 베이크 휴즈 굴착 장비 수 전주보다 62개나 감소한 562개, 총 원유 시추수도 64개 감소한 664개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게 일종의 자발적으로 생산량 감축했다 이런 시그널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 중공 바이러스 이 글로벌 환자 수는 126만 3,976명, 사망자는 6만 9,081명이고요. 미국의 경우에 33만 1,234명이고요. 8,503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욕주가 12만 2,192명에 4,159명 사망입니다. 그래서 미국 늘어나는 숫자가 한마디로 경이롭습니다. 입이 딱 벌어집니다. 예, 대단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말이죠. 엄청 두렵습니다. 그렇죠? 공포지수 그냥 폭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런 엄청난 폭정세 속에서도 대략 한 4가지 정도 희망의 씨앗을 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4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미국의 유명한 파우치 박사팀이 처음에 말이죠. 미국인 10만 내지 24만 명 죽을 거다. 평균 한 20만 명 가량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파우치가 자기 감으로 말한 게 아니고요. 아주 거대한 매우 정교한 수리 예측 모델을 돌려서 나온 계산값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산할 당시에 필요한 모든 지표들이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네? 확진자 수, 사망자 수 계속 나오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실업자 수 이런 모든 경제 데이터를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 모델이 필요한 변수들 바뀐 거 다 반영을 해서 매일 수시로 이 계산을 다시 한다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저렇게 늘어나고 있는 저 속도가 초기에 계산한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제가 매우 중요하게 주목한 것이 이건데, 사망자 범위가 초반에 10만에서 24만 요 범위가 4만에서 17.8만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사망자의 범위가. 그 다음에 사망 평균값이 9만 3천 명으로 처음에 20만이었잖아요. 절반 이하로 줄었고요. 초반에 예측 하단치를 밑으로 돌파했습니다. 이건 매우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처음에 10만에서 24만, 평균 사망자 20만 예측할 그 당시
보다도 그 이후에 미국 정부가 집중적으로 바이러스 방역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이 성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트럼프가 이미 4월 말까지 연장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각종 바이러스 구제 법안이 다 통과돼 갖고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처음 하는 거니까 소기업들 구제 돈 빌려주는 거 릴리프 로우는 지금 속도가 좀 늦다고 은행업계에서 걱정하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돈이 좀 부족하면은 더 청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역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앞으로 더 좋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모델의 계산값을 본다면은 이 사망자 범위는 더 줄어들 것이고요. 평균값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저는. 이 발표를 주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망자 숫자가 미국 전체 사망자 숫자가 8천 몇백 명이다. 그런데 이건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델이 제시하는 평균값은 내려오는 것이고 그래서 점점 더 오차가 축소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비슷하게 되면서 정점을 찍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정점이 과연 어디인가? 지금 미국만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대부분 다 지금 정점을 한번 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과연 미국의 정점은 어떤 것인가? 미국이 비교적 늦게 시작했죠. 유럽보다도 늦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면 다음 주 말경 정점을 혹시 구경할 수는 있지 않을까? 늦어도 그 다음 주 이렇게 한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가령 10만 명 이렇게 발생한다고 치면은 가정입니다. 가정. 이거는 10,000명보다는 많지만 100만 명보다는 적은 것이고요. 그래서 10,000명이든 100만 명이든 절대적 숫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언제 정점에 도달해서 정점 찍고 수그러드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다 수습하고 나면은 10,000명 사망했던 100만 명 사망했던 대세에 지장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럽에서요, 일단 프랑스 제외하면은 대체로 그래프가 정점을 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존스 홉킨스 대학의 그래프 보고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꺾인 듯 하던 그 값이 이번 주말경에 갑자기 폭증을 한번 했는데, 그래서 이 폭증한 이 숫자가 정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폭증세가 이어질지, 이거는 이제 두고 봐야겠죠. 그런데 폭증세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보다 먼저 시작한 유럽 쪽이 미국보다 먼저 정점을 지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요. 이란도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이란은 그래프가 지금 꺾이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란 대통령이 말이죠. 지금 이란 경제는 완전 셧다운 시켜놓은 상태인데 그 중에서도 일부 리스크가 적은 분야부터 재가동 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지금 잡히고 있다 이런 희망의 씨앗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미국의 일리노이 주지사가 일리노이 주에서는 조만간 지금 정점 지날 것 같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거 다 네 가지 정리하면은 매우 지금 미국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 일단 보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데 공포지수 치솟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희망은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경제 관련해서 조금 중요한 몇 개 더 정리해 보면 말이죠. 지난주 신규 실업자 1,000만 명 발생했고요. 사라진 일자리가 거의 70만 개 수준입니다. 완전히 전율을 느끼게 하는 숫자입니다. 이런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상. 그런데 사진 보시면 말이죠. 일자리 70만 개 사라진 것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 집중적으로 이번에 일자리 사라진 것이 레저 분야로 나오네요. 맨 위에 보시면. 그래서 밑에 쭉 보면은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 리테일 분야 이런 쪽에서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맨 밑에 보시면은 미미하지만 말이죠. 일자리 늘어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전 경제의
물론 앞으로 이거 이제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2, 3주, 그 다음 달 고용지표까지 계속 이제 봐야겠지만, 일단은 전 분야가 아니라 몇몇 집중적인 분야에 지금 타격을 받고 있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그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그 연구자료 발표한 걸 보면은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일자리가 한 4,700만 개 날아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실업률이 32%까지 오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률 4.4%, 좀 전에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이것만 보면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국 일자리 중에서 지금 바이러스로 바로 레이오프 당할 위협이 있는 그런 숫자가 한 6,70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 4,700만 개가 실제 레이오프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대략 그 계산을 했으니까 대략 한 4개월간 실업보험금을 주간 600불 정도 이렇게 지원해주는 법안이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소기업들 구제기금이 만약에 부족하면 더 준비하겠다 이렇게 트럼프가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비관적으로 볼 것인지. 그런데 저는 반드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경제 충격 일시적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미국 계산은 4개월 내로 끝내고 싶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 머누신의 희망사항은 바로 10주 안에 끝내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자기들은 10주 내지 12주 정도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0주 내지 12주 정도 보고 이 지원 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머누신 자기 개인 입장은 10주 내로 끝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4개월이면 대략 한 16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16주가량 이게 뭐 실업이라기보다는 이번에 그 일시 레이오프 된 그 분들에게 월 2,400불, 일주에 600불이니까 4주 때리면 2,400불. 이거 한국 돈으로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큰 돈입니다. 이 정도 이게 실적입니까? 오히려 유급 휴가에 가깝잖아요. 예? 대략 한 4개월 정도 유급 휴가. 뭐 할만하지 않습니까, 이거? 네? 그래서 바이러스 걸린 그거는 공짜로 치료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미국에서 공짜로 치료해 준다는 거 상상도 하기 힘들잖아요. 그만큼 지금 이번 그 바이러스 세타는 아주 특이한 그런 재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바이러스 진정되면 그러면 일자리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이러스 전쟁에서는 지금 일시적으로 레이오프 시켜버리는 게 사회적 격리 조치가 강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반드시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하나의 그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 1,100만 명 가량 된다는 겁니다. 불법 체류자. 그래서 이 사람들도 공짜로 치료해 줘야 할지 이걸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경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결론이 났다면은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가 답을 했을 텐데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나중에 답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거부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 불법 체류자들도 공짜 치료해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 불체자들도 미국 경제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미국이 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본 게 사실입니다. 물론 그 중에 극히 일부가 이제 중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해오고 있고요. 근데 그거는 그 범죄 여부는 미국 사법 당국이 해결할 그런 그 몫이고요. 대부분의 그 정상적인 불체자들 이 사람들 어떤 그 미국 이민법상 그 정당한 그 미국 체류권을 받지 못한 것이지 그 와서 열심히 일하려고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의 그 노동력 활용해서 미국이 이익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치자들이 병이 걸렸다면은 이 병든 거는 일단 치료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과연 몇 명이나 나올 것인가 대략 그 미국의 현재 환자율 적용하면은 그 불치자들 한 10만 명 가량 환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중에 일부는
상당 부분에 이제 그 저절로 완치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미국에서 공짜 치료를 한다고 할 때 그 부담이 그렇게 그 경제에 부담을 줄 정도도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공짜 치료 불치자들도 해주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치료되고 나서 추방할지 말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겁니다. 예, 그 부분은 미국의 판단에 맡겨야죠. 바이러스 이후에 그래서 경제 전망, 금융시장의 대응 전략 이거 집중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정리되는 대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그 선거 공보물 배송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선거 공보물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저는요, 챙길 거 딱 한 장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거 안내문입니다. 여기에 그 선거인 명부하고 투표할 약도가 그려져 있죠. 이게는 실질적으로 필요하고요. 요것만 딱 챙기고 저는요, 나머지는 안에 보지도 않고 봉투처럼 그냥 쓰레기통에 팍 버려버렸습니다. 예. 예?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보내는 게 맞습니다. 예. 가장 그 등신 같은 소리가요, 정책을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은 현명하게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 지랄하는 겁니다. 완전 헛소리 등신질입니다. 그런 소리는 유치원 꼬맹이들한테나 통할 말입니다. 어차피 정책이라는 거 거짓말이고요. 사기고요. 선동질로 표나 훔치려는 그런 짓거리 아니겠습니까? 거짓말 너절하게 늘어놓은 거 그거 읽으라고 눈만 버리고 말이죠. 시간과 에너지 낭비하는 겁니다. 예? 이번 선거는 악귀 같은 문재인 패거리들 심판하는 것이라고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저 마귀 같은 것들 말과 행동으로 이미 판단을 딱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그 번호, 그 당 찍으면 그만입니다. 예? 제가 찍을 그 정당의 후보가 누군지 관심 없습니다. 얼굴도 모르고요. 이름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요. 그 더불어 지랄 난동질 하던 그 새끼들이 또 정의 파괴하던 그 연놈들이 완전히 그 썩은 개봉지 벌렁거리면서 말이죠. 악취 풍기던 그 아가리 그거 공보물 사진으로 다시 보면 짜증만 나잖아요. 보나마나 새빨간 거짓말만 그럴싸하게 늘어났을 텐데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지랄하던 그 똥개 새끼 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역겹잖아요. 그러니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언행으로 이미 판단 내렸는데 마이 같은 것들 홍보물에 너절한 그 거짓말 늘려놨다고 해서 결정이 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볼 필요 없이 그냥 쓰레기통에 쳐박으면 그게 최고의 희열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개새끼들 쓰레기통에 팍 쳐박으면서 쾌감을 느꼈습니다. 울산 부정선거란 이 청와대가 범죄의 소굴이 되어버린 듯한 그런 희대의 부정선거 이거 수사해서 기소를 했는데도 이 새끼들이 반성하기는 고사하고 말이죠. 부정선거 피고인들이 검사들이 쿠데타 했다고 씨부리면서 선거에 나서는 희한한 나라 꾸라지입니다. 1월 하순부터 의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들이 빨리 중공발 입국 금지하라고 그렇게 건의를 해도 모조리 묵살을 하고 말이죠. 중공 바이러스 온 나라에 퍼지도록 방치를 하던 세력들이 그래서 지금 국가적 재난 상태를 초래해 놓고는 오히려 방역을 잘해갖고 국제적 모범이라고 거짓말 선동질 해대는 아주 희한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방역 잘 된 거는 한국의 건강보험료 이런 거 의료 시스템이 좋았던 것이고요. 의료 시스템 저가 만들었습니까? 예? 마귀 같은 것들이 거짓말하고 질병관리본부나 의료진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 오히려 적시에 입국 금지 안에서 해외에서 바이러스 계속 퍼지도록 지금 방치를 하니까 저 문재인 패거리들이 방역을 방해하는 거 아닌지 매우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태국이나 대만이나 베트남 등과 비교하면 한국의 방역 실패가 명백하잖아요. 그 원인이 주로 입국 금지 적시에 안 한 것이 가장 유력한 원인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런데도 방역 잘했다고 선동질 해대는 완전히 뭐 마귀가 아니고서야 저럴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현명한 판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